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곤 하죠. 그러나 몸보신을 하겠다고 몸에 좋은 채소나 과일 또는 제철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먹지만 그 음식들 중에는 오히려 몸에 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일으키는 최악의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던 음식들 중 의외로 우리 몸을 망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굴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최고의 보양식, 바로 굴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굴을 자칫 잘못 먹었다간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헐 요크 의과대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50여 개의 연구를 검토해 어류 및 갑각류의 오염 수준을 조사했더니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굴이 다른 해산물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굴처럼 소형 갑각류들은 모래에서 작은 먹이들을 걸러 먹는데 이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와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먹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매우 작은 크기를 지녔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인체에 들어오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혈관이나 림프관 등을 통해 몸 곳곳을 이동하며 침투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폐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데 위암 세포의 경우 최대 74% 더 빠르게 자랐으며 다른 세포로의 전이도 최대 1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굴 같은 폐류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위와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보통 12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구토나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식중독 위험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추워질수록 생존력이 강해지고 영하 20도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더 많이 감염되기도 합니다. 굴로 인한 노로바이러스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전문가들은 비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해양으로 오염된 하수와 오물이 유입되거나 몇몇 어촌의 구식 정화시설로 인해 분변이 해수에 그대로 유입되거나 또는 어선에서 직접 인분을 벌이면서 그대로 굴 같은 해산물에도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굴이나 조개 같은 폐류들은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닭입니다. 몸보신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닭고기일 텐데요. 그러나 몸보신을 위해 구매한 생닭이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생닭으로 요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캠필로박터라는 균인데요. 캠필로박터는 동물, 가축, 조류의 위장에 존재하는 식중독균 중 하나로 인체에 감염되면 발열과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과 함께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캠필로박터균의 감염은 주로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때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면 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닭이 아닌 생닭 근처에 있던 다른 식재료들인데요. 생닭을 요리하기 전에 물로 씻다가 그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오염되거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질 때 또는 손질하던 주방기구로 인한 교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며 특히 냉장고에 보관할 때 날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 등에 닿아 캠필로박터균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캠필로박터균에 오염된 물이 튀어 과일이나 채소에 교차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생닭을 씻은 물 한 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양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새우입니다. 오동통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새우. 하지만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새우를 잘못 먹었다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새우에 존재하는 비브리오 폐혈균이라고 불리는 균 때문입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바다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서 수온 15도에서 번식하기 시작해 20도가 넘으면 급격히 불어나게 되는데, 사실 새우뿐만 아니라 생선이나 조개 등의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었다간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과 구토, 설사가 시작되며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수포가 몸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피부 괴사가 진행되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국내에서만 이 폐혈균으로 인해 5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무려 50에서 60%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병의 진행 속도 역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일주일 내에 회를 먹었거나 바닷물에 접촉, 해안가에서 낚시를 한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곧바로 응급실에 방문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간경화 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간에서 제독하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간에 있는 쿠퍼 세포가 장을 통해 들어온 균을 사전에 제거하지만, 간질환 환자들은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이 간을 그대로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입으로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로도 감염될 수 있는데,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발생하기도 하며 해산물을 손질할 때, 특히 새우의 경우 손질하다가 새우의 머리 뿌리나 꼬리에 찔려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우처럼 날카로운 해산물들은 손질할 때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폐혈균은 소금기 없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30초 이상 씻고 내장을 제거한 뒤에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양배추와 올리브에 이어 요구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구르트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던 요구르트에는 크나큰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발효유와 농후 발효유 등 마시는 제품 14개, 떠먹는 제품 10개, 총 24개 제품의 영양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당 함량이 생각보다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모 회사 제품의 경우 100g당 당 함량이 무려 12g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콜라보다 더 많은 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요구르트가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꾸준히 마시는 경우가 많아 자칫 당 과다 섭취가 발생하기 쉬운데, 당 성분이 많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체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며 심지어 최근에는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의 경우 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오인의 당류 함량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느 한 요구르트의 성분 표시를 살펴보면 벌써부터 전면에 시럽이 10% 들어갔다고 적혀 있으며, 그 시럽 안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고 이미 시럽 안에 들어간 설탕 외에 별도로 또 설탕이 들어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포장에 적힌 문구에 혹해서 덜컥 구매하기보다는 반드시 성분 표시를 확인하여 첨가물의 함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샐러드입니다. 최근 다이어트나 건강을 생각해 샐러드를 찾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마트나 편의점, 베이커리 등에서 간편하게 포장된 샐러드를 손쉽게 구매해서 드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샐러드는 겉으론 신선해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식중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국제학술지 응용환경 미생물학에 실린 영국 레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채소의 잘린 부위에서 나온 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의 증식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채소류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이유는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상온에 장시간 방치 후 섭취하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된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포장 샐러드는 구입 후 바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일부 샐러드는 직접 세척을 해서 먹는 상품들이 있는데 어느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60% 정도가 이런 세척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식중독균이 묻어있을지도 모르는 샐러드를 그대로 섭취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샐러드를 구입할 때는 샐러드의 세척 여부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보관 온도와 상태가 적절한지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하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